인간은 일단 의지가 약하다. 나의 의지는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전제를 까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3일을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를 의지박약, 작심삼일, 자기를 비하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비하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 의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의지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러면 의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설계입니다. 설계. 그리고 생각만으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 몸에 새겨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습관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 습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습관이라는 단어를 조금 낮은 단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 있죠.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의 아토믹 헤빗,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두 책이 유명한데, 습관 하나만 제대로 들이면 내 삶을 통제하고 바꿔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습관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어서도 그렇고 제 삶을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습관이라는 이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습관의 힘에서 헤빗 루프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습관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루프처럼 피드백에 의해서 계속 강화가 되고 반복된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헤빗 루프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 루프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반복하고 있고, 어제 일어났던 일, 어제 일어났던 생각, 어제 했던 행동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고통을 드러내려면 새로운 반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내 삶을 옥죄고 있는 족쇄이기도 하고, 내가 설계를 한다면 그 위성의 궤도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책들에서 우리가 단순히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쁜 습관, 손톱 물어뜯는 습관, 생각이 잘 안 떠오를 때 머리를 극적이는 습관, 다리를 떠는 습관,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행동에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습관이란 단어보다는 그 루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루프 속에 습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내가 반복하고 있는 그것이 저예요. 그것이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매일 유튜브를 찍고 있고, 매일 배를 타고 있고, 매일 아침에 카약을 타고 있고, 매일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그것이 제 정체성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매일 장기를 두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휴대폰으로 고스톱을 두고 있다. 매일 2시간씩. 그러면 그게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매일 2시간씩 고스톱을 하는 사람. 매일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1시간씩 찾아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고 매일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습관에도 루프가 포함되어 있겠죠. 반복된 말투, 반복된 단어,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거의 반복되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바꾸려고 해봐도 잘 안 바꿔져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낀 모든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특정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레코드판, LP판 아시죠? LP판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거기다가 바늘을 딱 놓으면 그 홈을 따라서 돌면서 음악이 나오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은 거의 자동 재생에 가깝습니다. 그 홈이 내 뇌 속에 이렇게 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파져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반복해서 그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 홈이 파져요. 이건 비유지만 뇌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자동으로 바늘이 얹히고 그 홈을 따라서 내 행동들, 내 말투, 내 생각, 내 반응들, 그런 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그 홈이 다르겠죠. 무엇을 반복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홈의 특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계속 연주하고 그랬던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그 홈이 정교하게 파져 있기 때문에 남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음들을 들을 수 있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에 의해서 새겨진 홈이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이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고 인간이니까 나는 원래 이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못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죠. 사람은 원래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더라. 안 바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안 바뀌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반복에 의해서 새로운 걸 새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댓글들 보면 참 재밌어요. 어느 순간부터 D25, D10 이런 부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열흘 했다, 25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 너무 좋아요. 얼마나 지속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으로부터 점점 홈이 새겨진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 거예요. 30일 한 분들, 60일 한 분들, 100일 한 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안 하면 찝찝한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도입이 된 거예요. 새로운 홈이 새겨지고 있다 이걸 느낄 거예요. 재밌게도 새로운 홈이 새겨졌을 때 단순히 새로운 게 하나가 도입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소파에 늘부러져 있었거나 아니면 TV 시청을 하거나 뭔가 그 전에 나도 모르게 작동하던 그 루프에 끌려가면서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반복적으로 소파에 앉았으니까 리모컨이 있으니까 켜, 심심하니까 넷플릭스를 켜,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루프가 도입되면서 그 시간이 살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빈틈이 생긴 거죠. 새로운 루프 설계를 통해서 그 전에 자각하지 못한 반복들은 서서히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더 우위에 있냐면 내가 자각하고 내 의지를 통해서 설계한 루프는 반드시 무의식적, 비자각적 루프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계단 오르기 하나 했을 뿐인데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구나, 통제 가능하구나.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또 TV 리모컨을 켜고 있어.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한 걸음 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한 발짝 뗐을 때 내 삶 전체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LP판, 레코드판으로 돌아가서 그 홈들이 내가 만든 홈들도 있지만 이 사회가 준 홈들, 이 대한민국 지금 본인이 사는 그 동네, 그리고 본인이 겪어왔던 교육들, 친구들, 사고방식, 부모의 습관들, 본인이 만난 사람들, 본인이 읽은 책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사실상 사회가 만들어준 홈이에요. 일단 그 홈대로 살아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자꾸 새로운 홈을 파야 된다, 삶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계단을 올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냐면, 원래 그 파진 홈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평균적인 사람을 만드는 홈들이에요. 그게 사회가 작동하는 데는 필요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사회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좀 규격화된 어떤 생각을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요된 생각들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충만감이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수용을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거부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이 규범 속에 살면서 사회가 준 설계, 세상이 준 설계 말고 나의 설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걸음이 계단 오르기고, 그리고 내가 반복하기로 마음먹은 무언가를 매일 반복하는 거, 그겁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주어진 정보 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 패턴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업데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정보를 줘야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지금 제 유튜브를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세요. 내 삶에 한번 적용할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뭔가 흥미진진하다면 여러분은 본인이 루프를 설계하고 싶은 겁니다. 남이 준 루프가 아니고 본인의 루프를. 우리가 기존 루프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작동하는 그런 루프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그걸 인식을 하고 해체하고 그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만한 힘이 안 돼 있고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계단 오르기를 제안을 했고 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훨씬 빨리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먼저 본인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본인 주도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감각들을 진짜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 본인의 판단력이 살아있음을 느껴야 되고, 그로부터 기존의 루프들, 내가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원래 그래 라고 말했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 원래 그런 건 없었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터치해서 바꾸고 내가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개념 자체는 단순히 얘기하자면 습관인데, 저는 그 이상으로 이 루프가 가진, 반복이 가진 힘, 이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한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루프라고 명명하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반복된 행동, 반복된 생각,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면 복잡하지 않아요. 새로운 루프 하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걸 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저를 믿고 계단 오르기를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계단 오르기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첫째로 계단을 우리가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생각보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저항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겨낼 수 있구나, 시련조차 좋은 감각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걸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으로도 안 되고 적는 걸로도 좀 부족해요. 내 오감이 느낄 수 있고 내 심장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도 할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겠죠. 날씨 변화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매일 집으로 돌아갈 때 계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선택의 기회가 늘 주어집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실천에 옮기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 세부 사항들 너무 복잡해요. 그 역시도 반복되게 실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루프 개념을 이해를 하고 뭔가 반복을 설계할 때 설계 자체가 최대한 단순하고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하는 데 있어서 의지로 그걸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간은 일단 의지가 약하다, 나의 의지는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전제를 까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3일을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를 의지박약, 작심삼일, 자기를 비하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비하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 의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의지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러면 의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설계입니다. 설계. 내 삶에 선택을 마주치는 그 순간 엘리베이터냐 계단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 간단하게 난 요것만 하면 돼. 설계가 단순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그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울하고 의욕이 안 나고 뭔가 상사가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새로운 일을 하기 두렵고 집 밖을 나가기가 불안한 사람들,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법들 하면 금방 좌절합니다. 근데 계단 오르기를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했을 뿐인데 긍정적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고 재밌죠. 몸이 반응하고 몸이 강화가 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생각만으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 몸에 새겨야 된다. 내 발이 느껴야 되고 계단 한 칸 한 칸을 내 몸이 느껴야 돼요. 내 호흡을, 숨가쁨을 내가 느껴야 되고, 아, 나 10층 올라가니까 숨 가쁘구나. 이제 20층 올라가도 숨이 안 가쁘네. 얼마나 좋아. 계단은 그걸로 내 레벨을 딱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설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환기비책에 이어서 위전보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을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위전보. 위장 점막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드셔보시면 액상으로 되어 있고 하루 한 포 드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막이다. 점막이 건강하고 충분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염이든 위축성 위염이든 장상폐하생이든 위장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은 전부 점막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점막 회복에 초점을 두고 출시한 제품입니다. 위존보는 제 자식 같은 제품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위장을 주력으로 진찰해 왔고 그 노하우로 출시된 위장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제품의 의도가 늘 그렇듯이 바로 먹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행했을 때 변화해가는 점막의 상태,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최근 드신 분들의 후기에서 반응들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나오겠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이니까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시작해서 하루를 쌓아 나가서 결국에는 그게 쌓여서 몸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